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웹 브라우저에다 입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AI2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요것만 입력하면은 요 주소가 딱 나타날 거예요. 요 주소가 딱 나타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만들고 싶냐면 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상단에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돼요. 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모르면 좀 찜찜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화면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뭔지는 여러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궁금하더라도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그 메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크리에이트 여기 보면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화면에 창이 뜨게 돼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앱 하나하나는 다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KNU-AI001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KNU-AI002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고유의 이름을 지으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영문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글을 쓰게 되면은 중간에 동작을 안 하거나 허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KNU-AI001이거나 또는 여러분 이니셜 한 다음에 001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좀 이제 재밌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중간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런 데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요. 이 메뉴에 대해서 하나씩 다 지금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되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앱은 언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앱을 만들어 가면서 필요한 메뉴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메뉴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앱을 만들 때 내가 이러한 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찾아서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유심히 본 친구들은 자, 요 화면에서도 그렇죠. 여기 왼쪽 상단에 KNU-AI001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KNU-AI00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상단 메뉴에 또 프로젝트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마이 프로젝트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 프로젝트라는 걸 보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스타트 뉴 프로젝트도 있네요. 이거 누르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이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몇 개 만들었죠? 하나 만들었죠. 어떤 이름이 뭐였어요? KNU-AI001이었어요. 자, 요렇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인 KNU-AI001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면 KNU-AI002 또는 뭐 제가 YS문이니까 YS문, 뭐 앱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 계속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화면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나타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니까 요걸 한번 클릭을 해요. 한번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전의 개발 환경 있죠? 여러분,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마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유심히 보니까 여기에 제 계정 이름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 우리가 목록, 리스트를 보는 명령이 여기 프로젝트에 마이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앱은 그냥 빈 화면이에요. 왜? 지금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죠. 다만 뭐를 했어요? 그냥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비었어요. 비었지만 그래도 나의 소중한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게 내 거야. 공백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만들었어. 빈 화면이긴 하지만 내 앱이야.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여러분 실행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걸 어디에 어떻게 실행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 인벤터에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에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AI 컴패니언 이용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앱 인벤터를 실행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AI 컴패니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제일 재밌잖아요. 내 핸드폰에다 직접 실행해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컴퓨터에서 앱 인벤터로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내 스마트폰으로 실행해 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컴퓨터와 내 스마트폰이 같은 네트워크 와이파이 환경에 있어야 돼요.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내 스마트폰은 5G나 LTE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와이파이 환경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되네 안 되네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앱을 설치한 후에 AI 컴패니언으로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한 번 강조를 하네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 몇 번 강조를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동일한 네트워크,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5G 연결해 놓고 또는 LTE 연결해 놓고 컴퓨터는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연결해 놓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항시 와이파이를 연결해 놓고 그러니까 무선랜이나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둘 다 동일한 환경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AI 컴패니언 그런 로고와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에요. 이 화면을 데모할 때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PC에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 내가 만들고 바로 PC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옮겨서 하기 전에.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 똑같냐면은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폰이 규격이 조금씩 다르면 모양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은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에뮬레이터는 좀 공평해요. 대신 에뮬레이터는 좀 디자인이 올드하고 실행시키는데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PC에다가 에뮬레이터, 나만의 핸드폰을 하나 더 띄워놓는다. 자, 요거보다도 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녹스 등의 앱 플레이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런 녹스 플레이어를, 녹스나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을 우리가 핸드폰과 비슷한 것들을 개발 환경에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그런 플레이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AI 컴패니언을 설치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강의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 공지사항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서는 주로 에뮬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느냐? 바로 실행이 가능해서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개발한 다음에 바로 에뮬레이터에 실행하면은 오른편의 컴퓨터, 동일한 컴퓨터에서 에뮬레이터에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여러분이 보는 에뮬레이터나 제가 보는 에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 버전이 같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핸드폰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기 달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에뮬레이터 대신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을 직접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재미있고, 그래야지 좀 더 실질적이고, 그래야지 좀 더 빠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에뮬레이터는 구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데모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URL, 즉 에뮬레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URL을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좀 길죠? 긴데 그냥
구글에서 앱 인벤터 에뮬레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쉽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길어도 이렇게 창을 입력을 하시거나 가급적이면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창이 있잖아요. 아까 봤던 AI2 요거 말고 새로운 창에서 이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이 바뀌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Installing App Inventor to set up on Windows 이러한 우리 이제 그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이 그 앱 인벤터의 에뮬레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깔 수 있는 그러한 에뮬레이터 파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리눅스 사용해. 나는 매킨토시 사용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똑같이 여기만 좀 다르게 요 앞부분은 똑같대요. 앱 인벤터 mit.edu의 Explorer AI2 Setup Emulator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Installing and Running the Emulator in AI2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리눅스 거 있고 그 다음에 매킨토시 거 있고 다 있으니까 에뮬레이터를 찾아서 써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윈도우즈를 대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에요. Installing App Inventor to set up on Windows잖아요. 여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뭐 앱 인벤터를 패키지를 뭐 셋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다운로드 더 인스톨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앱 인벤터가 버전이 2.3.0인데 80MB가 약간 안 되게 그러한 사이즈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로를 지정 안 해주면 어디에 내려가게 되죠? 맞아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여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이제 걔가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버전이 2.3.0인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잘 업데이트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인벤터로 앱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겠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에서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에뮬레이터를 최신 버전으로 잘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이 버전이 2.3.0이거나 2.4거나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등을 위해서 이걸 바탕화면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많이 지우게 되죠. 지우게 되니까 옮겨 놓아도 되고요. 저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이렇게 MIT 앱 인벤터 툴 2.3.0 윈도우즈 셋업 EXE를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보통은 이런 거 실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마우스로 탁탁 클릭 2번 해서 바로 실행하면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설치할 때 설치 파일을 성질 급하게 2번 따딱 클릭해서 하면은 여러분 에뮬레이터 절대 잘 설치 안 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될 2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내 계정이 영문이어야 돼요.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치하면 한글이 중간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번째는 설치 파일 실행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 여러 번 해보신 친구들도 있고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계정이 영문이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로그인 여기에 이제 문양새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안 되고 뭐 YS분이나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이름이 영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문 아닌데 어떡하죠? 자, 그건 어디서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영문이 아니고 내가 한글이다.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잘 동작이 않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바꾸면 되죠? 예, 맞아요. 제어판에서 바꾸면 됩니다. 컴퓨터에 이 모든 계정이 만약에 한글이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제어판을 찾아서 이 제어판에 모든 제어판 항목에 보면은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용자 계정에 계정 이름 변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계정 이름을 여러분 한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적어도 앱 인벤터 개발에서
에뮬레이터를 쓰는 동안에는 뭐를 쓰자? 영문을 우리 계정 이름으로 쓰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 근데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 이제 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우스를 2번 클릭해서 실행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일반 실행이에요. 대신에 설치 파일을 마우스에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딱 뜨게 돼요. 팝업 되면서 풀다운 메뉴가 뜨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보안 표시와 함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요걸 눌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요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눌러서 우리가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스텝 1은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라. 오른쪽 버튼을 눌러라. 그 다음에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되게 돼요. 실행이 되는데 실행되는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몹시 간단해요. 이 설치 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 뭐 Welcome to MIT App Inventor Tools 2.3.0 셋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뭐 클릭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Next를 누르게 돼요. Next를 이제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가 나오죠. 야, 너가 이거 쓸 때 이런 거에 동의하느냐라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I agree, 나 동의한다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수 있어요. 자, anyone who uses this computer.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 모두다. 또는 나만을 위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all user에 있는 거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저를 바꿔서 실행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뭐 관리자 권한이 됐네, 뭐 안 됐네, 그래서 헷갈리게 되니까 요 위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해 주기를 여러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Next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Select Component to Install이 나오는데요. 요 데스크탑 아이콘을 여러분 셀렉트 해주기를 권장을 합니다. 디폴트가 이게 선택되어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은 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에뮬레이터 아이콘이 나타나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스페이스 리콰이어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약 한 177.8, 한 180MB 정도. 요즘 컴퓨터 디스크 용량 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Next를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다 실행할 거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 변경도 안 돼요, 잘. 그리고 설사 변경할 수 있다선 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 그 변경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 디렉토리 쓰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x86의 앱 인벤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얘가 설치하도록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 Next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Choose the menu folder 이래서 요게 이제 메뉴 폴더를 뭘로 할지 이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디버깅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냥 MIT 앱 인벤터 툴스라는 데다가 그냥 선택을 하고 여기 Do not create shortcut 요거는 그냥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톨 하면은 진짜 이제 인스톨레이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익스트랙팅 해서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제가 오래 걸리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과정은 진짜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천천히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앱 인벤터가 셋업이 다 되고 여기 보니까 스타트 AI 스타터 툴 나오는데 이게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는 그 아이콘의 이름이에요. AI 스타터라는 놈이 요거를 바로 실행하겠느냐라는 뜻인데요. 요거 그냥 둔 채로 피니쉬를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요. 요거를 클릭을 없애고 피니쉬 하면은 제가 매뉴얼하게 실행해야 돼요. 어떤 걸 써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냥 놓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바탕화면에 프로그램이 자동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진짜 되게 약간 좀 올드하죠, 스타일이 여러분. 올드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MS-DOS 실행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게 AI 스타터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나중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줘요. 만약에 얘가 없다 또는 앞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AI 스타터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은 요게 화면에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에뮬레이터가 설치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맞아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앱을 만들었잖아. 첫 번째 앱엔 뭐 보물창고가 들어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꼴랑 비어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의 소중한 앱이야. 이 비어있는 거를 에뮬레이터에다가 실행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메뉴에 커넥트라는 걸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누르는 거예요. 여기 커넥트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AI 컴패니언, 에뮬레이터, USB 뭐 이런 등등의 거 있고요. 밑에 것도 좀 볼까요? 리프레시, 컴패니언 스크린, 리셋 커넥션, 하드 리셋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은요. 요게 에뮬레이터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끊고 싶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때는 이 리셋 커넥션 이런 것들을 종종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쓴다고요? 에뮬레이터나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내가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리셋 커넥션이나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하드 리셋 이런 걸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컴패니언은 누구한테 실행시키는 거야? 스마트폰에 실행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리 어디다 실행하는 거죠? 에뮬레이터에다 실행할 거니까 요 중간에 있는 에뮬레이터와 나는 커넥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야 되는데요. 커넥팅 하는데 starting Android emulator, please wait, this might take a minute or two, 1, 2분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처음 실행할 때는 여러분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기 했죠. 에뮬레이터가 처음 실행될 때는 왜냐면은 내 컴퓨터에다가 핸드폰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하다가 안 되니까 끊고 죽이고 다시 하고 이러면은 이게 엉켜가지고 컴퓨터를 리부트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 있다가 좀 있으면 요게 떠요. 요 아까 봤던 그 까만 이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옆에 얘가 이제 이렇게 뜨게 돼요. 얘가 뜨면은 얼렁 요걸 눌러서 이걸 열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가 자동적으로 열리거든요. 항상 뭐를 가지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에뮬레이터를 지금 우리가 처음 실행하잖아요. 처음 실행하면 이 버전이 좀 오래돼 가지고 얘가 업데이트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중간에 요거 실행한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야, 에뮬레이터를 업데이트 좀 하는 게 어떻겠니? 너 너무 올드한 에뮬레이터야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게 되면은 너가 쓰고 있는 이 컴패니언 앱이 너무 올드하니까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올드하다는 거 너무 한물 갔어.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라 그래서 요거를 OK를 눌러서 좀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거냐는 이러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I got it. 야, 나 업데이트 할게.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replace 애플리케이션을 replace 할게 라고 여기에서도 업데이트가 진행돼요. 그러면 여기 때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좀 얘가 하란 대로 좀 믿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뮬레이터에 내 앱이, 내가 처음 만든 소중한 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만들었죠? 예,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업데이트한 후에 빈 화면이 나와요. 그죠? 왜냐? 지금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도 우리가 코딩도 안 하고 디자인도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앱에 아무것도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나면 너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차츰 진행해 나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요 에뮬레이터의 화면에다가
야, 요렇게 버튼도 만들어 보고 내 이름도 좀 써보고 이걸 눌러보면은 뭐가 이렇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츰 이제 실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앱을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거고요. 지금 처음 앱을 실행시켰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이제 잘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에뮬레이터 설치하는 거를 이제 보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뮬레이터를 설치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좀 느리고 경우에 따라서 커넥션도 좀 잘 안 되고 답답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 이 AI 컴패니언을 이용하는 것, 즉 스마트폰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제가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에뮬레이터도 설치해서 이제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하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아이폰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AI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우리가 설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AI2 컴패니언이라고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안 치고요. 그냥 AI2만 쳐도 요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고 이 고양이 그림이 눈에 딱 띌 거예요. 그래서 MIT AI2 컴패니언 나오고 고양이 그림 나오는 거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한 다음에 설치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뭐 이제 구글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죠. 설치가 되면은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MIT AI2 컴패니언 이렇게 이제 설치가 이제 되게 됩니다.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좀 단순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커넥트 하려고 그러면은 커넥트 위드 코드라고 돼 있어요. 코드를 넣어서 커넥트 할래? 아니면은 스캔 QR코드를 스캔해서 너가 실행시켜 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이런 거 할 때 어떤 거 많이 선택해요? 예, QR코드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혹시나 카메라가 뭐 좀 이상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를 하면 돼요? 코드를 직접 넣어서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 뒤에 데모가 있으니까 직접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가 설치가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커넥트에서 아까는 에뮬레이터를 우리가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를 선택한다고요? 맞아요. AI 컴패니언이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컴퓨터 화면에 뜨게 돼요. 뭐가 떴어요? 뭐하고 뭐가 떴어요? QR코드하고 Your code is 요건 이제 매번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WP ZOLA 이렇게 떴는데 요게 사실 얘하고 이제 같은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떴는데 요거는 이제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매번 달라지게 되는 거고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여기다 직접 해서 넣거나 아니면 QR코드를 그걸 스캐닝해서 이제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이제 직접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폰에서 저는 AI 컴패니언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면 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그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반드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와이파이 환경이나 혹은 만약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걔하고 동일한 와이파이 무선을 쓰는 그러한 환경에 스마트폰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게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여러분. 자,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우리 실행을 해서 수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스캔을 하고요.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 AI 컴패니언을 눌러요. 그리고 얘를
딱 하는 순간 얘가 인식을 딱 하죠. 그래서 코드를 읽어와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빈 화면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소중한 첫 번째 앱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빈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만은 이게 실제로 앱이 실행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되면은 성공적으로 내 스마트폰에 앱이 실행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제는 안드로이드 폰이었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의해서 아이폰에서도 우리 앱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자, 동등하게 역시 아이폰에서도 AI 컴패니언 앱을 설치해서 우리가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앱 스토어죠. 앱 스토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AI2 컴패니언을 내가 검색을 해봅니다. 자, 앱 스토어에다가 AI2만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MIT 앱 인벤터라고 하고 요런 모양이 나타나요. 요 모양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받기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인증 과정을 거쳐서 무료니까 그냥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하고 똑같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앱 인벤터라는 게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적당하게 위치시키고 요거를 수행을 시켜 볼게요. 자, 요걸 수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원래는 바로 이 화면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요. 튜토리얼이에요. 항상. 야, 너가 이거 쓰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거 알려주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웰컴 하고 그 다음에 야, 너희가 컴퓨터를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커넥션을 반드시 무슨 환경?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써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캔 코드를 해서 약간의 튜토리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클릭 화면 지나가기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 네가 진행하는 거를 코드로 할래? 아니면은 QR코드로 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치가 끝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커넥트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빈 나의 앱이죠. 첫 번째 앱 KNU AI 001입니다. 거기서 AI 컴패니언을 우리가 이제 설치합니다. 에뮬레이터 아니고 설치한 다음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뜬다 그랬어요? 너의 코드는 뭐다라고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 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우리 이 QR 코드를 스캔해서 내 아이폰에다가 수행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마트폰과 여러분 컴퓨터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한 다음에 보통은 QR코드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앱을 실행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고요, 여러분. 자, 앱 인벤터를 제가 선택을 하면 요 화면이 나오죠. 스캔 QR코드를 눌렀어요. 그리고 야, 여기 이제 카메라가 떴어요. 여기서 커넥트 한 다음에 AI 컴패니언 하고 쫙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앱이 이렇게 옮겨가고 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쁘장하게 하얀 화면이 하나 뜨게 되는 거죠. 이 하얀 화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앱은 빈 화면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아이폰에서도 우리가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비록 빈 화면이었지만은 앱 인벤터로 우리가 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했어요. 앱 인벤터를 접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코딩을 해야 되고 공대생이 되어야 되고 꼭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앱 인벤터는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블록 코딩을 하기 때문에 끌어다 쓰면 돼요. 마우스만 쓰고 약간의 타이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기가 매우 쉬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할 수가 있죠. 크롬 브라우저를 제가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이다 보니까.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내가 개발한 앱을 곧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에 바로 시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AI 컴패니언인 걸 써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앱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대생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전공을 해야지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앱 인벤터만 잘 배워도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앱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를 배우면서 여러분 공대생이나 우리 컴퓨터 공학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여러분들은 인문대생은 인문대생대로,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친구들은 예술을 하는 친구대로, 사회대생은 사회대생대로, 그 다음에 농대 다니는 학생들은 농대 다니는 학생들대로 자기만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굉장히 무궁무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공대나 컴퓨터공학과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도메인에서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로 앱 인벤터를 써서 간단하더라도 앱으로 만들어보는 그러한 노력을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앱 인벤터를 시작하면서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크롬 브라우저, 뭐 MIT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앱 인벤터를 시작하면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정하고 구글 계정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는 또는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앱 인벤터를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보는 그런 거를 해보셨으면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를 구동하는 걸 해봤죠. 크리에이트 앱스 그러고 우리 앱 인벤터를 구동했죠. 그 구동을 하게 되면은 앱 인벤터 실제 KNU AI 001 이러한 앱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실행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있었고요. 스마트폰에서 수행할 수 있었고요. 녹스와 같은 그런 스마트폰 시뮬레이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에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I 컴패니언을 써서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에서 여러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앱 인벤터 실행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실제로 앱 인벤터를 써서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